밤에 듣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밤에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혹한의 분노, 세주아니와 트린다미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주아니의 부모를 이어준 정략 결혼의 끝은 그 시작만큼이나 차가웠습니다. 세주아니의 어머니 칼키아는 겨울 발톱 부족의 전사이자 냉기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전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를 쫓아 가족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젊은 전쟁의 어머니가 떠나자 부족은 혼란과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대신 세주아니를 돌본 사람은 세주아니의 할머니 헤지안이었습니다. 세주아니는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결코 할머니의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나면서 겨울 발톱 부족이 처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헤지안은 세주아니를 신경 쓸 여력이 더욱 없어졌습니다. 풍요, 사랑, 안전, 세주아니는 이 모든 것을 자매 부족이었던 아바로사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이름난 여전사였던 아바로사 부족의 그레나는 여름이 되면 세주아니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레나가 자신의 어머니 칼키아와의 결투에서 승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세주아니는 그레나를 우상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레나의 딸 애쉬는 세주아니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레나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세주아니의 상황을 문제 삼자 모욕감을 느낀 헤지아는 아바로사 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고 겨울 발톱 부족은 칼키아가 떠나기 전에 영광과 영토를 되찾기 위해 주변 부족과 갈등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전략은 부족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칼키아는 이러한 부족의 상황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끌던 부족이 어려움에 부딪혔다는 소식을 들은 칼키아는 겨울 발톱 부족으로 돌아와 또다시 전쟁의 어머니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주변 부족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난 뒤 겨울 발톱 부족에게 남은 것은 척박한 땅의 소량의 자원뿐이었고 결국 그들은 음침한 서리방패 부족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분개한 세주아니는 칼키아로부터 전쟁의 어머니 자리를 빼앗기로 했습니다. 세주아니는 녹사스군 전함을 급습하는 위험한 작전을 이끌겠노라고 엄숙하게 맹세했습니다. 이 맹세를 지켜서 부족민들의 마음을 얻은 후 그들의 지원을 받아 칼키아와 서리 사제들로부터 권력을 빼앗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전함을 공격하는 와중에 세주아니는 도살장에 갇혀있는 새끼 드류바스크를 구출했습니다. 짧고 뻣뻣한 털이 난 드류바스크의 모습을 보고 그녀는 브리슬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훗날 브리슬은 당시에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몸집이 커졌으며 충직하게 세주아니 옆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군함 공격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세주아니는 부족장 자리를 놓고 어머니 칼키아에게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옛 관습에 따르면 어머니와 딸 사이의 결투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세주아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서리 사제들은 둘 사이에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칼키아는 세주아니와 결투를 하기도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겨울 발톱 부족을 이끌게 된 세주아니는 주변 부족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권력은 점차 강화되었고 충직한 추종자 무리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서리방패 부족에 저항하는 세주아니의 모습에 감복한 자들이 프렐료드 전역에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떠돌이 주술사, 정령 주술사, 냉기의 화신과 폭풍의 화신, 심지어 고대신을 섬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변 부족들에게 착취와 치욕을 당했던 겨울 발톱 부족은 이제 북방을 호령하는 빠르고 잔혹한 전사들로 변했고 전쟁의 어머니인 세주아니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제 세주아니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프렐료드 남부의 부족들, 녹서스 침입자들, 그리고 대마시아의 국경지대까지 가리지 않고 습격하며 약탈을 일삼고 자신에게 저항하는 자들을 모두 굴복시켰습니다. 세주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린 시절 친구였던 애쉬가 결성한 부족 동맹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세주안의 눈에는 애쉬는 어린 시절 우정을 저버린 것도 모자라 그레나가 남긴 유산마저 더럽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주안이는 오직 자신만이 프렐료드를 이끌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낼 것입니다. 야만 전사 왕 트린다미어의 삶은 태어난 순간부터 혹독한 생존의 투쟁이었습니다. 영원히 녹지 않는 동토에 자리 잡은 트린다미어의 부족은 세 자매를 비롯하여 프렐료드의 고대신을 섬겼지만 주로 불사의 상하군주, 즉 튼두라를 파괴한다고 알려진 정령신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갑옷 대신 대검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엄니를 본떠 만든 무기였습니다. 트린다미어 부족의 엄청난 지구력과 결투 실력은 가히 전설적이었습니다. 다른 부족의 습격을 막아내고 설산의 괴수들을 물리쳤으며 남쪽에서 침략해오는 녹서스군도 격파했습니다. 이러한 부족에서 용맹한 전사로 성장하고 있던 트린다미어는 유별나게 추웠던 어느 겨울밤 자신의 힘을 증명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동쪽에서 불어온 거센 눈보라가 밤하늘을 뒤덮었던 그날, 머리에 뿔이 난 거대한 형체가 보름달을 등진 채 나타났습니다. 부족이 모시던 멧돼지 신이 강림했다고 생각했던 몇몇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괴수의 몸에서는 고대 마법의 힘이 뿜어져 나왔지만 그것은 프렐료드의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던 부족민들은 그날 밤 가장 먼저 목숨을 잃었습니다. 트린다미어는 겁에 질린 채 괴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잔혹하게 칼을 휘두르는 괴수의 모습을 보고 가슴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피에 굶주려서였는지 아니면 광기에 사로잡혀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트린다미어는 자신의 대검을 집어들고 괴수를 향해 포효했습니다. 어둠의 존재에 맞선 트린다미어는 마치 파리처럼 나가떨어졌습니다. 피에 젖은 눈 속으로 쓰러진 트린다미어의 주위에는 부족민들의 시체가 질비했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숨을 내쉬는 트린다미어 곁으로 괴수가 다가오더니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트린다미어는 집중하려고 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들려오는 고대어를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괴수의 웃음소리는 젊은 전사의 뇌리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트린다미어는 살아남았습니다.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분노가 그의 몸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트린다미어는 동쪽으로 고개를 돌려 지평선을 바라봤습니다. 부족민들을 잃고 전사로서 자존심까지 짓밟힌 트린다미어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트린다미어에게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부족민들을 받아줄 다른 부족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쪽으로는 녹서스가, 북쪽에는 서리방패 부족이, 동쪽에는 어둠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서쪽에는 아바로서의 현신이라는 자가 다른 부족들을 규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때 트린다미어는 그 소문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젠 트린다미어에겐 서쪽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트린다미어와 생존자들은 계곡에 도착했지만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전사는 아바로사 부족 지도자의 눈에 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받아줄 만한 가치가 있음을 증명해야 부족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자신도 복수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트린다미어는 엄니 모양의 대검을 휘두르며 다른 부족의 전사들과 결투를 벌였습니다. 어둠의 존재와 그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결투를 이어가는 트린다미어는 곧 최강의 전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바로사인들은 트린다미어가 내뿜는 기이한 분노에 불안해했습니다. 북방의 전사들도 결투를 마친 트린다미어의 상처가 너무 빨리 아무는 모습을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트린다미어의 생명력은
지금껏 봐왔던 nen게의 화신들과도 달랐습니다. 그가 분노에 몸을 맡길수록 상처는 더 빠르게 치유됐습니다. 사람들은 트린다미어의 부족이 괴이한 마법을 부린다고 생각했고 타 부족의 인정을 받아 부족민을 지키려는 트린다미어의 계획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트린다미어에게 등을 돌리진 않았습니다. 아바로사 부족의 지도자였던 애쉬는 정락 결혼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확고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애쉬는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자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굴복시킬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애쉬는 훤칠하게 생긴 야만 전사에게서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피해 서약을 맺으면 부족민들을 아바로사 부족에 받아주겠노라고 트린다미어에게 제안했습니다. 애쉬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트린다미어는 애쉬를 둘러싼 소문이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애쉬는 진정 아바로서의 현신이었습니다. 트린다미어의 분노도 애쉬의 지도력 앞에 안정을 찾았고 둘 사이에서는 사랑이 싹텄습니다. 트린다미어는 애쉬의 투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앞날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야만전사의 왕은 프렐료드 땅에 감도는 전원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부족의 원수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여왕의 곁에 머무는 것은 자신의 숙명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프렐료드의 심장 브라움, 얼음마녀 리산드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